제가 그 재판에서 굉장히 억울한 결과를 받으려는 그 시기에 누가 나타난 줄 아세요? 네, 오늘은 이제는 말할 수 있다. 3년 전 그때 그 사건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저희 사건 이야기고요. 3년 전에 저는 굉장히 힘든 재판을 하나 했습니다. 그때 너무 저한테는 충격적인 사건이어가지고요. 이 이야기를 페이스북이나 이런 곳에 올릴까 이런 생각도 좀 했었는데, 사실 재판을 한다는 그 자체가 이제 남들에게 별로 좋지 않은 이미지가 될 것 같아서 외부로 노출하진 않았었어요. 그런데 3년이 지난 지금 제가 이제 그때의 사건을 이렇게 꺼내서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사건 내용은요, 제가 채무자로 되어 있었고,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 채무자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의 채권을 압류한다. 다시 말하면 제가 누군가의 돈을 받을 돈이 있는데 그 받을 돈을 압류한다는 뜻입니다. 금액은 3,171만 5,107원. 어떤 사건이었냐면요, 제가 이 사건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큰 사업 하시는 분들은 아마 한 번쯤은 겪을 수 있는 일이기도 하고, 작은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미리 이 이야기를 들어 놓으시면은 내가 언젠가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겠구나, 미리 대비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 회사가 인테리어 회사에 인테리어 공사를 아웃소싱을 줬어요. 그 아웃소싱을 받은 그 회사는 총 3개의 공사를 저희한테 받아서 동시에 진행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회사는 수백 건의 아웃소싱 공사를 줬어요. 그런데 단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은 일, 공사 3개를 동시에 진행을 할 때 그 한 회사가 중간에 도산을 한 겁니다. 그런데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금액을 선불로 주지를 않아요.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 따라서 비용을 집행을 하기 때문에 중간에 도산을 한다고 하더라도 크게 위험한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하필이면 이번에는 3개의 공사가 동시에 물렸다는 게 문제입니다. 3년 전 일이었는데요. 아웃소싱을 했던 그 인테리어 회사가 한 개는 2억, 한 개는 1억, 한 개는 1억 5천 정도의 공사 규모였거든요. 합쳐서 대략 한 4억 5천 정도 됐던 것 같아요. 2억, 1억 5천, 1억. 4억 5천 정도 되는 공사를 이제 아웃소싱을 맡겼는데, 중간 과정은 생략을 하고요. 이 아웃소싱한 회사가 중간에 도산을 했어요. 그런데 중간에 도산을 하고 나니까 이 아웃소싱의 하청업체들, 예를 들면은 페인트, 철강, 어닝, 간판, 샤시, 미장, 이런 하청업체들이 수십 개의 업체들이 돈을 못 받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저희는 이제 이렇게 도산이 나게 되면은 공사가 중단이 되어도 저희 비용으로 집행을 해가지고 일단 공사를 마무리를 지어요. 공사 마무리를 짓는데, 그러면은 이제 우리의 고객은 약간의 시간의 지체가 있겠지만은 공사는 마무리가 되거든요. 문제는 6개월 정도 지난 후에 발생을 했습니다. 갑자기 저희 회사로 내용 증명과 압류 통지서가 날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압류가 된다는 통지서는 아니고 추심으로 고발을 당한 겁니다. 그래서 내용을 봤더니 이제 그 인테리어 회사가 도산을 하고 그 밑에 하청업체들 중에서 여러 업체들이 돈을 못 받았더라고요. 그 중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 3,100만 원 가량을 못 받은 한 업체가 저희 회사에 추심을 한 겁니다. 어떤 내용이었냐면은, 내용을 좀 풀어서 설명을 하면요, 저희 회사가 인테리어 회사에 비용을 주지를 않아서 이 회사가 도산을 했고, 이 회사가 도산을 하는 바람에 이 하청업체가 돈을 못 받았다. 따라서 비용을 집행하지 않은 저희 회사에 비용을 청구를 하시는 거죠. 저희는 모든 비용을 다 집행을 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제가 이걸 받고 심각하게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제일 처음에 왔던 내용 증명에는 제가 아주 쉽게 심플하게 답변을 했습니다. 지급하지 않은 내용이 없음. 이런 내용으로 답변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재판에 그 민사소송이 이제 걸린 거죠. 그런데 하필이면 거기가 청주였어요. 저희 회사는 서울에 있는데 청주에서 이제 재판이 걸려가지고 제가 소명을 하기 위해서 피고의 입장에서 그 재판에 참석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갔더니 재판장이 판사가 이렇게 이제 이것저것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사실 별로 준비를 안 하고 갔어요. 생각도 많이 안 하고 갔고요. 왜냐면 그냥 팩트기 때문에 그냥 물어보면 그냥 사실 그대로만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별 준비 없이 재판장에 갔습니다. 가서 이것저것 물어보는데 제가 그냥 이 정황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저희는 집행을 안 한 것이 없습니다. 이쪽에서 그냥 도산을 한 거예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재판장도 이야기를 몇 번 나눠보니까 저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닌 것 같은 거죠. 그래서 두 번, 세 번 정도 재판을 더 했는데 분위기 자체가 이거는 그냥 뭐 이제 아무것도 아닌 결론이 나오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재판을 하면 할수록 제가 이제 제출해야 되는 서류들이 많아지는데 문제는 저희가 그 집행을 다 했다라고 하는 것들을 증빙을 해야 되거든요. 증빙을 해야 되는데 이 도산한 회사에 집행을 했던 것들은 증빙이 굉장히 쉬워요. 그런데 중간에 공사가 끝나버리고, 그러니까 중간에 도산을 해버리니까 공사가 중간에 멈춰버렸잖아요. 그래서 멈추고 난 다음부터는 저희가 개인적으로 그 하청업체들한테 집행을 해가지고 공사를 마무리를 짓는데, 이 문제의 시간적인 순서가 조금 애매해지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자, 저희가 주장을 하는 것은 여기에서 도산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집행은 하청업체에다가 했다라고 하는 게 저희 주장이고, 여기 돈을 못 받았던 그 어닝 회사는 우리가 돈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 회사가 도산을 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주장을 하는 게 쉽지가 않았던 이유가 이 업체에 보냈던 돈과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다 보냈던 돈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구자수가. 왜냐면 원래는 저희가 이 업체만 돈을 주면은 이 업체에서 다 뿌려주는 건데 중간부터는 저희가 하청업체에 다 나눠서 줬기 때문에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빠진 것들도 한 개씩 보이고 하나하나에 대한 설명을 제가 다 외우지를 못하다 보니까 설명할 때 제가 버벅거리게 되는 거예요. 뭐 ABC 업체는 무슨 업체죠? 그럼 제가 잘 모르다 보니까 거기는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한 5번 정도 재판을 할 때쯤 되니까 분위기가 재판장이 저를 약간 의심하는 눈초리로 물어보고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뭔가 잘못 흘러가고 있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네, 재판을 하면은 할수록 여러 증인들의 증언들이 나오는데요. 인테리어 공사를 했던 실장, 부실장, A라는 업체, B라는 업체, 저희가 공사를 할 때 만났던 어떤 업체 사람들, 이 사람들이 전부 저희가 돈을 안 줘서 도산을 했다라고 증언을 한 거예요. 거기에는 제가 한 번도 만나보지 않은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재판을 여러 번 하면서 나올 때 이제 저를 이제 그 고발했던 그 대표 있잖아요. 제가 그 대표는 이제 재판장에서 나와가지고 엘리베이터에서 만났어요. 엘리베이터에서 만났는데 그분이 정말 제가 돈을 안 줬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밖에서 만나면은 제 멱살이라도 잡으려고 할 텐데 저를 슬슬 피해요. 엘리베이터에서 만났는데도 자기가 이렇게 돌아서요. 이렇게. 그러니까 저희 때문에 돈을 못 받았다고 생각을 했다면 그렇게 안 했겠죠. 저한테 욕을 했을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말라고. 제가 오히려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대표님, 저희가 돈을 안 줘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는 걸 아시잖아요. 근데 왜 저희한테 그러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분이 알죠. 근데 지금은 방법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 눈도 못 마주치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제서야 제가 변호사를 선임하게 된 겁니다. 그 전까지는 제가 잘못한 게 없다는 것을 제가 잘 아니까 뭔가 준비를 할 것도 없다라고 생각을 했고 물어보면 사실대로 다 대답만 하면 된다고 생각을 했던 건데 지나면 지날수록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변호사를 선임을 했고 변호사가 다시 이 모든
모든 자료를 다 수집을 해가지고 정리하기 시작한 거예요. 정리하기 시작한 건데, 문제는 여기에서 설명이 되지 않는 것들이 좀 있는 거예요. 저도 그 자료를 찾지를 못하겠고, 분명히 저희가 다 집행한 것은 맞는데 설명이 안 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변호사가 저한테 이제 재판을 한 7번 정도 하고 나니까, 제가 서울에서 재판할 때마다 청주로 내려갔거든요. 청주까지 한 2시간 반에서 3시간 정도가 걸리는데 그것도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지금 거의 마지막까지 재판이 왔을 때 변호사가 저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이거 잘못하면은 이거 질 수도 있겠는데요. 그런데 사실 이 정도 이야기를 하게 되면요, 지금 이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이 제가 돈을 안 줬을 수도 있는 거겠는데? 장백TV 제가 돈을 안 줬을 수도 있겠는데? 라고 생각도 좀 드시죠. 왜냐면 모든 사람은 자기 입장에서 얘기를 하니까. 근데 자기 입장만 억울하고 자기만 옳은 사람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니까요. 그런데 여기에서 굉장히 정확하게 문제의 실마리가 풀리는 일이 하나 생깁니다. 저희가 질 수가 있다고요? 아니,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제일 좋은 방법은 도산한 회사의 대표를 증인으로 부르는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일단 그 사람이 증인으로 오지 않을 가능성도 굉장히 크고요. 두 번째로는 이 사람은 어차피 자기가 도산을 하고 숨어 있는 상태, 도망 다니고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바른 말을 할 가능성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 사람이 지금 언제 나타날지도 잘 모르고, 제가 물어본다고 해도, 그 재판장이 물어본다고 해도 솔직하게 이야기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면 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굉장히 절망을 했었거든요.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질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부터 그 일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걱정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증거 제출일까지 마지막 날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제출 시간이 오늘 저녁 6시까지인데 아침에 변호사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대표님, 일단 전화를 한번 해보세요. 그 인테리어 회사에 전화를 해서 그때 상황을 녹취라도 한번 해보세요. 그게 좋은 증거 자료가 될 수가 있으니까요. 근데 제가 그게 의미가 없었던 게요, 이 사람은 이미 내 전화를 받지 않고 도망가서 숨은 지가 1년이 다 됐어요. 1년이 넘었어요. 1년이. 그런 사람한테 지금 전화해가지고 그때 상황을 물어본다는 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근데 저한테도 일단 방법이 없다 보니까 한번 그냥 시도를 해보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오전부터 전화를 걸었어요. 당연히 안 받죠. 당연히 안 받는데 점심을 먹고 나서 다른 사람 전화로 전화를 걸었어요. 전화를 딱 받더라고요. 그 시간에 자고 있었던 것 같아요. 자고 있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지, 전화를 받을 리가 없지. 이 사람이 내가 뭐 전화를 하면은 당장 끊어버릴 테고 숨을 텐데 전화를 받을 리가 없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는 이제 이 재판을 포기를 했습니다. 이 이제 재판을 지면 3,100만 원을 완전히 제 돈으로 이제 물어내야 되는 상황인데, 저는 사실은 이 3,100만 원에 대한 금액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이 금액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가 이 재판에서 졌다는 거예요. 제가 나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지금 저한테 소송을 한 사람이 지금은 이 사람 한 명이지만, 이 사람이 승소를 하게 되면은 돈 못 받았던 모든 업체들, 이 기업에서, 이 인테리어 회사로부터 못 받았던 모든 업체들이 다 소송이 들어올 거거든요. 그 상황이 좀 많이 컸습니다. 그래서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었는데 6시까지 그걸 제출하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정말 저한테 드라마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어떤 거였냐면요, 저녁 5시쯤에 제가 마지막으로 전화를 했는데 이분이 전화를 받는 거예요. 계속 안 받다가 통화 내용이 이랬습니다. 예. 이게 죄송해요. 예. 다름이 아니고 청주 뭐 공사하신 분들 중에서 통화는 했어요. 통화하셨어요?
예, 이제 이것저것 물어보더라고요. 그 저희한테 이제 뭐 못 받은 돈을 네, 얘기를 하시나 보더라고요. 네네. 그 대표님이 어떻게 얘기하셨는지 저희는 그냥 팩트만 얘기를 해주시면 되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가 뭐 어디 저기 공사하시는 분한테 돈 줄 건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 청주에서는 저기 얘기를 좀 해주시죠. 저희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잖아요, 그게. 그때도 얘기했어요. 상황이 안 좋다고 말 바꾸는 사람도 아니니까. 저희가 어떤 거요? 저기 홍 대표님한테 네. 채무가 없다는 거. 채무는 채무는 오히려 이제 굳이 따지면 저희가 채권을 가지고 있죠, 사장님한테. 왜냐하면 저희가 수익금을 다 못 받았거든요. 근데 그 당시 따지면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네. 확실한 거는 그쪽에서 저한테 줄 돈은 없어요. 아 저희가요? 그렇죠. 그렇죠. 그건 저희가 맞죠. 네, 그 그건 맞는데. 구두상으로 얘기를 했어도 네. 그 얘기 내가 분명히 했거든요. 그거 왜 없는 얘기를 만들 수 없는 거고. 네. 그쪽에서는 증인을 해달라, 네. 자기 유리하게 해달라는데, 아니, 인생 같이, 어쨌든, 나를 떠나서 인생 살아가는데 왜 없는 얘기를 하게끔 하냐. 네. 똑같아요. 만약 사장님이 저한테, 지금 이 목소리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얼마나 제가 간절하고 이 사람 저한테 그냥 도망간 거거든요. 이 사람이 숨어버린 건데 제가 얼마나 간절하면은 이 사람한테 싫은 얘기를 전혀 못해요. 하청업체에서 이 사람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거짓 증언을 해달라고 위증을 해달라고 부탁까지 한 정황까지 포착이 된 거예요. 자, 그렇게 이제 녹취된 자료들이 모두 증거 자료로 제출이 됐고요. 이렇게 아주 시원하게 이쪽에서 그냥 자기들이 안 준 게 맞다라고 인정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의혹들이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저를 모함했던 사람들이 왜 모함을 했냐면요. 자기들끼리 다 짜고 우리 잘못으로 만들면 자기들이 못 받은 돈을 다 받을 수가 있으니까. 도산한 이 인테리어 회사에 받아야 되는데 이쪽은 이미 돈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쪽을 아무리 공격을 해봐야 나올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엉뚱한 저희 회사를 공격을 해가지고 누명을 씌워가지고 돈을 받겠다. 얼마나 나쁜 짓이에요, 이게. 정말 악랄하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지금 여기다가 거짓 증언한 사람들 거 다 가지고 있거든요. 재판장에서는 제 손을 들어줬습니다. 저희가 지급을 안 한 게 아니다. 그걸 이제 기각했다고 하나요? 그렇게 결론이 딱 났는데 여기에서 제가 또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를 판사한테 듣습니다. 전 그때 굉장히 많이 화가 났어요. 너무 제가 화가 나고 인정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 판사한테 좀 대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곧 해드릴게요.